정말요. 좋아하는 감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부산의 유명 대학원생이었던 이 여성에게 한 2018년이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대학원 동료였던 한 남성이 본인에게 고백을 했는데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정말 이 정도까지 더러운 일을 당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 남성인 김 씨가 이러한 범행을 처음으로 마음을 먹었던 건 201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2018년 4월에 이 가해 남성이 자신이 마음에 들었던 피해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피해 여성이 이 고백을 거절을 해요. 고백을 거절당했더니 가해 남성 김 씨는 그냥 마음을 포기하는 대신에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고요. 그때부터 지난해 1월 들키기 전까지 온갖 엽기적인 범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최단비 변호사님이 온갖 엽기 행각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얼굴을 상당히 찌푸렸어요.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다는 것 같은데 대체 뭡니까? 김 씨가 복수로 택한 방법은 말 그대로 엽기적입니다. 이 여성이 마실 커피에 자신의 책, 가래침 등을 몰래 섞는 방법이었습니다. 가끔은 변비약도 타고 심지어 어떤 날은 최음제도 타기도 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책 등을 커피에 타서 이 커피를 마시는 여성의 모습을 이 김 씨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10개월간 54회에 걸쳐서 반복을 하는데 갈수록 범행이 대담해져서 커피뿐만 아니라 이 여성이 쓰는 칫솔, 립스틱, 틴트에도 자신의 책을 묻힙니다. 김은배 팀장님, 왜 이렇게 요즘 세상에 찌질남도 그렇지만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성이 이제 거절할 수도 있는데 거절 잘한 거예요. 결과를 보면. 그런데 책, 거기 침, 그다음에 거기에 변비약, 치험제까지요. 이거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여성이 그 거절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뭐 보복하려고 하면 자기가 잘 되면 되는 건데 오히려 여성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너무나 아까 그 단비 변호사님이 더럽다고 하셨는데 비열하고 너무 치사하고 이 가학적 행위가 이렇게 심할까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자신이 건넨 커피 뭘 탔잖아요. 그걸 보고 맛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걸 괴로워하는 모습을 옆에 지켜봤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냥 뭐 희희당당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일부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세디즘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이게 세디즘이라고 하는 게 타인에게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그걸 통해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병적인 심리 상태를 세디즘이라고 얘기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복수심에 불탈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그걸 발현시키고 그걸 통해서 본인은 또 성적인 어떤 만족을 느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 의혹이 드는 상태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를 마시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인은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남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인은 즐거워하죠. 왜냐하면 그게 복수심의 발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연구 자료, 같은 연구소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자료, 생활 자료 이런 것들을 다 훔쳐가지고 어디다가 숨겨놨다가 가져오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가져다가 또 다시 갖다 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여성이 엄청나게 불편했을 거 아닙니까, 생활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에게 물리적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을 주면서 본인이 성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심리적 병적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엽기적인 행동만 들어도 경악스러운데 이 몹쓸 남성의 행동은 더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대학원 연구원의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머물 수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지난 2018년 10월에는 이 연구소 사람들이 다 같이 제주도에 학술대회를 같이 갔어요. 그런데 하필 또 방이 옆방에 숙박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남성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피해 여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베란다를 넘어서 여성방에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여성의 속옷을 훔쳐 나오기도 하고 단순히 이때뿐만이 아니고요. 지난 10개월간 피해 여성의 노트북, 태블릿 PC를 피해 여성이 느낄 때는 이상하다. 내 노트북이나 태블릿 PC가 왜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지? 왜 이렇게 누가 자주 훔쳐가지? 이게 다 이 여성의 잘못 관리한 게 아니라 이 가해 남성이 이것을 훔쳐가거나 고장을 내트린 거예요. 이것을 훔쳐서 뭘 했느냐. 이 피해 여성의 노트북에 담겨있는 피해 여성의 개인 사진이 있는데 이 개인 사진을 별도로 저장을 해서 이 여성의 사진을 보면서
나쁜 상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요. 10달 동안 이 여성은 꿈에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발각됐을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이 남성 자신의 범행을 일기 쓰듯이 세세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떻게, 뭐 내가 뭐 칫솔에 무엇을 묻혀놨다, 뭐 커피에 뭐를 탔다, 이런 거를 세세하게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사람 다 대학원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남성이 그 대학원실의 공용 연구 PC에다가 이거를 일기처럼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연히 다른 동료가, 이게 여성이 뭔가를 발견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느끼진 못했어요. 그랬군요. 근데 이 다른 동료가 이 일기장 같은 이 메모를 확인을 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10달간의 이 더러운 행각이 드러나게 됐고요.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1심에서는요, 재판부가 연구활동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인간관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라고 징역 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징역 4년. 그런데 뭔가 재판부도 인간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면서 뭔가 정말 재판부도 이 끌어오른 뭐 분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2심 재판부에서는요, 이 범행이 엽기적이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역겹다라면서 재판의 이유에서는 설시하지 않는 문구까지 이례적으로 설시를 했고요. 다만 징역 3년으로 형을 감형했습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뭐예요? 구토가 나올 정도로 역겹다면서 재판부가 1심보다 1년 줄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항소심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낮춘 이유는 무엇보다 성적 가해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은 그 판결문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1심의 형량이 다소 높고 피고인이 매우 속죄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니, 최음제까지 그 커피에 몰래 탔는데 이게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김은배 팀장님, 우리 진짜 대한민국 살고 있는 거 맞아요? 그 커피 안에 체험제도 넣을 뿐만 아니라 체까지 넣는데도 네. 일반인이 보기에는 성범죄를 볼 수 있지만 법정용어로 볼 때에는 그게 사람에 대해서 체형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아유. 성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요 부분은 만지거나 아니면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단지 커피 안에 그걸 넣었기 때문에 괘씸하긴 해도 실제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원에서는 죄명을 6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절도, 폭행, 상해미수, 그다음 재물성기약 은닉, 방실침입 할 수 있는 거 다 했지만은 네. 성폭력 범죄만큼은 적용을 하지를 못한 겁니다. 아니, 보세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저거 지금 저 죄목 말고요. 진짜 이 여성 그러면 진짜로 그 최음제를 마시고 뭔 일이 터져야지 정말 그때 가서 중한 처벌을 할 거예요? 이런 생각해보면 분통 터집니다. 최진봉 교수님. 분통 터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재판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조금 걱정되는 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봤어요. 재판부가. 네. 그런데 과연 재범의 가능성이 낮을까요?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범죄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본인이 다 기록을 해요. 이거는요,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한두 번 정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본인의 컴퓨터 안에 세세하게 그날 며칠에 뭘 집어넣고 어떤 반응이 있었다. 그러면서 즐거움을 느껴요. 네. 만약 이 남성이 다른 여성에 또 만약에 사랑의 고백을 해서 그 여성이 받아주지 않았다. 또 같은 행동하지 않겠어요? 이런 정의 10개월이라고 하는 게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의 형벌을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국민의 법광정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거라 생각 들어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완전히 자기 혼자 그냥 난리친 거예요. 자기 혼자 사랑 고백했는데 거절당했으니까 복수할 거야 한 다음에 온갖 짓을 10달 동안 인간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해왔는데 재판부는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게 국민의 법감정과 일치할까 하는 생각을 뉴스파이터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